지금부터는 우리 서양의 세계 지도에 관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세계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현재까지 지구상에 있는 많은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불릴 수 있는 지도가 바로 이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고요.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 어떤 지도? 가장 오래된 지도다라는 거. 요게 중요하겠죠? 가장 오래된 지도다. 그리고 세계는 평평한 원반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평평한 원반으로 묘사를 했다.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의 중심에는 어디? 바빌로니아가 위치해 있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다? 세상의 중심은 그렇죠. 바빌로니아다 라는 것을 바빌로니아라고 생각했었던 이러한 사람들의 관습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흐르던 중요한 강이죠. 어떤 강이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육지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가 있고요. 우리 교과서 보시면 16쪽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습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대 그리스 지도.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세상의 본질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아르키메데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철학가들이 등장하죠. 현대 철학과 과학 기술의 기초를 이루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탐구를 했었죠. 그래서 축적된 이러한 활동의 결과 축적된 지식이 쌓여져 가고 기술이 반영된 과학적 지도가 제작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에는 그래서 현대 지도의 기초가 되는 현대 지도와 굉장히 유사한 지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도입니다. 어떤 지도냐? 고대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150년경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고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나요? 우리 교과서 몇 쪽이냐? 18쪽에 나와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고대 그리스의 지리적 지식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더라. 지리적 지식을 집대성한 지도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배경이었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주요 활동 배경이었던 지중해 연안과 유럽이 비교적 정확하더라. 즉 현대 지도와 비교했을 때 그 모양이 이 유럽과 지중해 연안의 모양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이란지 지도 제작술, 과학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구가 구형이라는 것, 이미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위선 개념을 이미 표현을 했었다는 거예요. 경선과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선과 위선의 개념을 이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 개념을 알고 활용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과 위선을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곡선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18쪽에 잘 보시면요, 이렇게 선이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위선이죠. 위선이 곡선, 경선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지도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무엇이냐? 근대 지도의 시작, 근대 지도의 기초, 아버지의 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다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세계적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가 인도예요. 아시아 적혀 있는 데가 인도까지. 그러니까 이미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인도 언저리까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을 중시했다라는 거. 실용성을 중시했고 로마로 이어지는 도로를 보여주는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었죠.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이어졌기 때문에 로마로 쉽게 어느 지역에서든 로마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도로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에 나오는 중요한 지도가 이시도르의 티오 지도라는
지도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에서는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 지도와 유사한 형태의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세는 솔직하게 말하면 과학기술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대보다 훨씬 더 퇴화된 상태입니다. 왜? 중세는 요게 중요하죠. 지금 별표 깜빡깜빡 있는데 중세는 그리스도교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기 때문에 지도 역시도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모양이 현대와 굉장히 유사한 지도가 아니고 어떻게 현대와 굉장히 틀린 그리스도교만의 세계관이 반영된 형태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18쪽에 있고요. 동그란 형태죠. 지금 지도로 보면 O형 형태의 바다로 일단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둘러싸인 세계를 세 개의 대륙으로 구분합니다. 세 개의 대륙 무엇이냐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에는 여기쯤이 세상의 중심인데요. 이 세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세상의 중심은 요게 중요해요.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위치해요. 예루살렘이 위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이 그리스도교의 매우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3단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중세의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지도인 우리 티오 지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중세 후반으로 가겠습니다. 중세 후반, 요 좀 더 중요해요. 중세 후반으로 가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러한 종교적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 무역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항해에 필요한 지도가 필수적이게 됩니다. 항해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기록한 해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해도가 포르톨라노 해도라고 불리는 해도입니다. 1300년경에 만들어졌고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항해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해 지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해 목적이기 때문에 무엇이냐? 해안의 육지는 필요 없어. 해안의 항구와 도시를 자세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 왜? 이 지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항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특징, 항해 요충지마다 항해를 하기 위해서 빠르게 배를 타고 빠르게 목적지로 가기 위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의 방향을 알려주는 방사선이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이 직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직선 길을 따라서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배를 타고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도 포르톨라노 지도고요. 지도를 잘 보시면 우리 교과서 18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선이 막 그어져 있어요. 선이 막 직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막 직선으로 복잡하게 그어진 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직선으로 그어진 이유는 무엇이다? 그렇죠.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포르톨라노 세계지도 그리고 유럽과 이 일대가 굉장히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과 비교해도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중세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르네상스 시대의 대항해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 많은 항해가 및 모험가들이 탐험으로 지리 지식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세계 지도는 어떻게 되느냐? 세계 지도가 더욱 정확해지고 과학적 모습을 갖추게 되더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대항해 시대에 등장한 두 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발트제밀러의 세계 지도입니다. 발트제밀러 세계 지도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요. 모습을 보시면 요거 모습 먼저 볼게요. 이게 발트제밀러의 지도가 어디냐면 교과서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16쪽을 보시면
앞에 여러분들 비교하게 18쪽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와 비교하면 그 형태라든지 지도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트제밀러 세계 지도하면 많이 나오는 게 아메리카의 지명을 최초로 표시하였다. 즉 이것을 통해서 아메리카를 최초로 표시했다. 즉 여기가 아메리카예요.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여기가 아메리카예요. 여기가 아메리카. 아메리카를 최초로 표시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이다?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 지식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었다? 바로 아메리카까지 확장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양의 마지막 지도입니다. 메르카도르 세계 지도. 너무나 중요한 지도입니다. 메르카도르 세계 지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현재도 많이 쓰여요. 이 메르카도르 세계 지도는. 자, 이 메르카도르 세계 지도는 현재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교과서 보시면 몇 쪽에 있냐? 메르카도르 지도가 19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19쪽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메르카도르의 세계 지도는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전 세계를 한 장에 표현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이때쯤 되면 이제 거의 탐험이 끝났고 이 사람들이 오세아니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세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지리 정보를 이때 우리와 현재가 알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사람들이 이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메르카도르 지도의 세계 지도의 목적은 항해도입니다. 항해도기 때문에 각도가 일정한 항로가 직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즉 항해 목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된다? 빠르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항로가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 잘 보시면 아마 복잡하게 직선으로 표현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항해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르카도르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저위도는 정확합니다. 기준이 되는 적도 주변은 굉장히 정확하지만요.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되어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보시면 우리 19쪽에 보시면 이쪽 이렇게 저위도 지역 여기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정확하지만 어떻게 된다?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무엇이 발생을 한다? 바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도의 태생적인 특성일 수밖에 없어요. 지도는 왜? 동그란 구를 평면에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 왜곡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메르카도르 지도는 가장 많이 쓰이지만 어떤 거? 저위도, 적도 주변은 굉장히 정확하지만 어떻게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면적이 확대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서양의 세계 지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동양의 세계 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